1. 돈이 아니라 데이터가 되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지갑 속에 돈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지갑의 주인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니며 당신이 가진 건 돈이 아니라 시스템이 허락한 접근 권한일 뿐입니다. 현금은 사라지고 결제는 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행 계좌, 카드, 간편결제, 그리고 이제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까지 등장할 차례입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투명한 새로운 화폐 시스템입니다. 라고요. 하지만 그 투명함이란 곧 당신의 모든 거래가 감시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어디서 커피를 마셨는지, 누구에게 송금했는지, 어떤 물건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지, 이 모든 행동이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됩니다. 지금은 단순한 통계처럼 보이지만 AI 국가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도 점수를 계산하며 그 점수가 당신의 금융 생활을 결정합니다. 소비 패턴이 비정상적이면 대출이 거부되고 자산 이동이 비효율적이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며 당신이 어떤 단체에 후원했는지, 어떤 서점에서 책을 샀는지도 모두 분석 대상입니다. CBDC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그건 행동을 조정하는 알고리즘이며 당신의 소비가 국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면 혜택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한됩니다. 이제 돈은 보상의 수단이 아니라 복종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시장이 정부를 움직였지만 이제는 정부가 시장을 재프로그래밍하며 가격도, 거래도, 심지어 구매 가능 여부조차 시스템이 결정합니다. 현금이 사라진다는 건 익명성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익명성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자유 또한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거래가 추적되는 세상에서 당신은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걸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금으로 거래할 때 당신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샀는지, 왜 샀는지, 누구와 거래했는지 모두 당신만의 비밀이었죠. 하지만 디지털 화폐는 다릅니다.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분석되며 평가됩니다. 게다가 이 시스템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한 거래도 언제든 다시 꺼내서 분석할 수 있으며 그 당시에는 합법이었던 거래도 지금의 기준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과거는 영원히 당신을 따라다니며 언제든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국가가 이미 CBDC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디지털 달러 연구,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한국도 한국은행이 CBDC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가 홍보하는 편리함의 이면에는 통제라는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CBDC 백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정책 효율성 제고, 금융 포용성 강화, 불법 거래 차단 같은 표현들이 반복되는데 이 모든 표현은 결국 시민의 금융 활동을 정부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시스템이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만 이루어지면 당신은 시스템 밖에서 경제 활동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당신의 계좌를 동결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살 수 없고 누구에게도 돈을 보낼 수 없으며 사실상 경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CBDC는 단순한 화폐 혁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이며 국가가 시민의 경제 생활을 완전히 장악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단어에 속아 이 시스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화폐의 무기가 된 통제 시스템 중립 철학적 버전. CBDC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언어이자 통제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각국은 서로 다른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그 목표는 같습니다. 바로 국민의 행동을 데이터로 전환해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 사회를 관리 가능한 질서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을 통해 이미 그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시민의 소비는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한 달간 특정 지역에서 술을 과도하게 구매하면 건강 리스크 알림이 뜨고 다음 달부터 구매 한도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고 단지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했을 뿐입니다. 항의할 곳도 없으며 사람들은 그저 정책상 제한이라는 문구를 받아들입니다. 서방의 접근은 다릅니다. 미국과 유럽은 탈세 방지와 금융 안정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시민의 돈 흐름이 중앙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고가 발령되며 정책에 따라 특정 산업이나 지역의 거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익적 관리라는 이름으로 작동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판단이 배제된 자동 통제의 구조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정부가 특정 품목을 위험 거래로 지정한다면 그 순간 당신의 전자지갑은 자동으로 닫힙니다. 전쟁, 전염병 혹은 단순한 정책 변경만으로도 당신의 지출은 제한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상대도 없습니다. AI는 이를 위기 대응 프로토콜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에게 그것은 생활의 제약이며 위험 관리라는 표현 아래서 자유는 한층 더 좁아집니다. 이제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이자 명령이며 복종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한때 화폐는 인간이 만든 약속이었고 가치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CBDC는 그 약속을 재정의합니다. 이제 돈은 거래의 권리가 아니라 허가이며 승인은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내립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조건부 화폐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중국 정부는 특정 지역 주민에게 디지털 쿠폰을 지급했는데 그 쿠폰은 특정 기간, 특정 상점, 특정 품목에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만료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됐죠.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통화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사용될지를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구조는 사회적 통제로 확장됩니다. CBDC가 사회신용 시스템과 결합하면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은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없고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심지어 자녀의 학교 등록금조차 결제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아무도 개입하지 않은 채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CBDC의 본질은 화폐의 디지털화가 아닙니다. 그건 경제라는 신체의 신경망을 국가가 직접 장악하는 과정이며 모든 거래가 데이터로 기록되고 그 데이터가 행동의 규범이 됩니다. 당신의 소비는 당신의 신념을 드러내며 당신의 신념은 점점 더 점수화된 사회적 평가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순히 공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 사회가 효율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질서입니다. 문제는 그 질서가 인간의 자유보다 우선될 때 우리는 통제를 느끼지 못한 채 통제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CBDC는 기술의 진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유의 재정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질문해야 할 것은 이 시스템이 가능하냐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인간적인가입니다. 3. 자유시장의 종말, 행동경제의 감옥. CBDC 사회에서 시장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더 이상 자유로운 교환의 공간이 아닙니다. 가격은 시장의 신호가 아니라 행동을 조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결과이며 이제 보이지 않는 손 대신 보이는 코드가 경제를 지배합니다. 국가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싶다면 AI는 전력 소비 패턴을 분석해 전기요금을 자동으로 인상하고 소비를 줄이면 그린 크레딧이 쌓이며 과소비를 하면 세금이 오릅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정책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인간의 행동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으로 묶어두는 통제의 언어입니다. 이제 가격은 경제의 언어가 아니라 도덕의 척도이며 소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AI는 당신의 구매 이력, 검색 기록, 심지어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까지 분석하며 그 데이터를 통해 책임 있는 소비자인지 위험 소비자인지를 구분하죠. 그리고 그 판단은 조용히 당신의 대출 한도, 세금 공제,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은행의 자율성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출 기준은 신용이 아니라 행동 패턴으로 바뀌고 사회적 발언과 온라인 활동이 금융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아요를 누른 정치 글, 특정 단체의 후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검색어 하나가 당신의 신용을 결정짓는 지표가 되며 당신은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환경단체에 후원했다면 그 단체가 정부에 의해 급진적 집단으로 재분류되는 순간 당신의 금융 프로필에는 주의 인물이라는 표시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음 대출 신청이 거부되고 이유를 물으면 종합평가 결과 부적격이라는 메시지 하나만 남습니다. 누가 판단했고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금융은 단순한 수익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태도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사회적 센서가 되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풍요롭게 하기보다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며 AI 국가는 인간의 자유보다 안정된 운영을 우선시합니다. 그 결과 경제는 안정되지만 인간은 멈추고 혁신과 창의성은 점점 사라집니다. CBDC의 세계에서 돈이 멈추면 삶도 멈춥니다.
계좌가 잠기면 의료, 교통, 교육, 통신까지 모든 시스템이 닫히며 그 순간 당신은 경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살아 있어도 경제 시스템 안에서는 투명 인간으로 분류되죠. 이것이 행동경제의 감옥입니다. 사람들은 감시받는다는 사실을 잊은 채 편리함 속에서 스스로 검열하며 살아갑니다. AI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경제적 생존을 통제할 수 있고 그 명령은 조용하고 빠르며 합법적입니다. 실제로 캐나다 트럭 운전사 시위 당시 정부는 시위 참가자의 은행 계좌를 행정명령만으로 동결했습니다. 법원 판결도 재판도 없었고 하루아침에 가족과 아이들까지 경제적 활동이 차단되었죠. CBDC가 완전히 도입된 사회에서는 이런 명령이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명령 한 줄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세대를 넘습니다. 당신의 금융 행동 점수가 낮다면 자녀의 대출 심사나 취업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유는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시스템 수능도의 결과가 됩니다. 게다가 거래는 관계를 바꿉니다. 위험 인물로 분류된 사람과 금융 거래를 하면 그 사람의 위험도가 당신에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서로를 피하고 거래 대신 거리두기를 선택하며 경제적 고립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구조의 가장 무서운 점은 누구도 이것을 폭력이라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했을 뿐이라며 받아들이죠. CBDC 사회의 통제는 강제가 아니라 설득이며 억압이 아니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자유시장은 그렇게 조용히 종말을 맞이합니다. 누가 무너뜨린 것도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인간이 더 편리한 세상을 원했기 때문이며 그 편리함이 곧 감시의 문을 열었습니다. 4. 화폐로 지배하는 신세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터 위에 서 있습니다. 총 대신 코드가 탱크 대신 알고리즘이 움직이는 시대이며 디지털 화폐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새로운 권력 투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세금을 내면 자유를 얻었습니다. 국가가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은 그 대가로 세금을 냈죠. 하지만 이제는 돈을 쓸 때마다 감시를 받으며 AI 국가는 국민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조종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수단을 손에 넣었습니다. 세금, 복지, 지원, 벌금, 모든 흐름이 하나의 데이터망으로 통합되고 국민은 계좌가 차단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순응합니다. 이제 자유는 현금을 인출할 권리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조차 곧 사라질 것이며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선택권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CBDC는 화폐의 진화가 아니라 권력의 진화이며 그 핵심은 통제의 자동화입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닙니다. 이미 국제결제은행과 각국 중앙은행의 보고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CBDC는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 조절 수단이다. 문장은 중립적이지만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정부는 이제 국민의 소비를 정책의 일부로 설계할 수 있고 국민은 더 이상 시장의 주체가 아니라 시스템의 변수로 남습니다. AI 국가는 사람을 판단하던 시대에서 이제 AI 금융이 사람을 통제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돈은 더 이상 자유를 사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건 복종의 언어이며 당신이 시스템에 얼마나 순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일 아침 커피를 사려는데 결제가 거부된다면 어떨까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정책상 제한된 거래입니다. 라는 메시지만 뜰 뿐이죠. 은행에 문의해도 시스템 문제입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진짜 통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하는 것임을. 돈이 사라지면 자유도 사라집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행위조차 이제는 시스템에 대한 동의이자 서명입니다.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분석되며 평가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당신의 신용, 평판, 기회, 미래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나이지리아에서는 정부가 현금 인출을 제한하며 CBDC 사용을 강제하려 했지만 국민들은 암시장을 만들어 저항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라 돈이 곧 자유라는 근본적 신념의 표현이었습니다. 현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개인의 영역이었죠.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저항이 더 어렵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거래가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현금은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됩니다. 스웨덴은 현금 없는 사회를 넘어섰고 중국은 모바일 결제가 일상이며 한국도 대부분의 거래가 앱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CBDC로의 전환은 자연스러운 진화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자유의 구조적 축소입니다. 다음 세상은 현금이 없는 사회가 아닙니다. 자유가 없는 사회입니다. 모든 거래가 감시되고 모든 행동이 평가되며 모든 선택이 점수화되는 사회, 그것이 디지털 통제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현금을 사용할 권리를 지키고 익명 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CBDC 정책의 투명성과 시민의 금융 자율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한번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지만 지금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기초입니다.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자가 결국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유를 지키는 일은 단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프라임 위협 보고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의 시대가 아니라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갑은 더 이상 가죽이 아니라 코드이며 그 코드가 언제든 당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여전히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편리함을 택할 것인가, 자유를 지킬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은 진짜 디지털 시민으로 깨어날 것입니다.